안녕하십니까? 제가 프랑스어 공부법 영상을 찍을 때 세0을 따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끝을 냈는데 입시 관련해서 정보성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를 졸업했고 미술관학이랑 전시기획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최종 목표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는 겁니다. 큐레이터를 하려면 대학원을 꼭 나와야 돼요.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사 다닐 때도 석사는 거의 가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 이게 다만 타이밍의 차이였거든요. 시기를 학사 졸업하고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일을 하고 경력을 좀 쌓다가 뭐 야간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다시 석사를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할지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한 계기로 프랑스어를 이렇게 생각보다 깊게 파게 되면서 프랑스로 석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학연수 하고 나서 12월 초인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맞물려서 12월부터 그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었고 12월에는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3월에 그 석사는 마감이 되거든요. 이게 또 프랑스 입시가 한국에서 하는 전형이랑 프랑스에서 접수하는 전형이랑 일정이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10이랑 동기서, 학업 동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위, 세베라고 부르는 거인데 한국의 이력서랑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틀에 맞춰진 이렇게 딱딱딱 표 있고 이런 흰 바탕에 까만 글씨의 이력서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다른 외국도 그렇겠지만 컬러풀해요. 그 CV 안에도 자기 개성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CV랑 동기서 쓸 때 자료조사를 많이 했죠. 아예 모르니까 구글링을 엄청 했어요. 보니까 막 사진도 막 이렇게 막 웃는 사진 하고 막 색깔도 형형색색의 CV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 깔끔하되 조금 한국 이력서보다 활기가 있는 그런 CV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 동기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치면 그냥 자기소개서 느낌인데 훨씬 간소화된 형태예요. 레터 드 모티바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개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는 막 우리 지원 동기도 있고 뭐 성격과 강점 뭐 이런 통용화되는 몇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A4 이제 한 장인데 그것도 이제 프랑스 애들 말이 많이 쓰면 안 읽는다고 짧게 이제 축약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데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막 레터잖아요. 그래서 편지 형식이니까 편지 형식 아래에 꼭 들어가야 되는 뭐 당신께 경의를 표하고 뭐 어쩌고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한 문단인 거예요. 난 그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앞에도 뭐 마담 뮤시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실제로 내용은 거의 A4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마스터라고 석사 지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전공들 관련한 정보들도 찾을 수 있고 입시 정보를 이렇게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추려서 별표를 해놓는 거죠. 즐겨찾기를. 일단 저는 세 가지 분야로, 세 가지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전시기획, 두 번째가 미술비평, 세 번째가 미술사였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큐레이터가 최종 목표기도 하고
사실 프랑스 석사를 준비할 때 그 파리 8대학의 메디아숑, 엑스포지숑, 크리틱 이런 전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 전공을 듣고 거기에 완전 꽂힌 거예요. 사실 그거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있어요. 일단 전시기획을 첫 1순위에 두고 또 8대학에 비슷한데 조금 다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전공도 있었고, 그리고 파리 1대학 빵테온 소르본에도 전시기획 석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룹을 해서 전시기획으로 이제 동기서를 썼고, 두 번째로 미술 비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사는 사실 하면 좋은데 막 굳이 막 그닥 하고 싶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글쎄요. 뭐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나? 아무튼 별로 안 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마스터 사이트에서 이걸 찾아보니까 다른 또 재밌는 좀 신선한 전공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그룹도 하나 있었어요. 그 예외 그룹 중에 하나가 파리시대의 레트르 에 아, 그 문학과 예술 이런 느낌이거든요. 직역하면. 그게 있었고, 소르본 4대학, 파리 4대학 소르본의 미술 철학과,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학사 때 미술 철학 수업을 많이 못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 1순위였던 그 파리 8대학 MEC가 제일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거기는 현대미술에 관한 비평문도 쓰라고 했고, 포트폴리오도 내라고 했고, 그 뭐 사이트 내에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이제 다 채워서 내라는 거예요. 막 너무 귀찮았어요. 좋아하는 기획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약간 꼬리 질문이 많아서 그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라는데, 저는 미술 실기가 아니고 이론인데 무슨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하다가 뭐 내라니까 그냥 여태까지 했던 논문이나 뭐 학과 활동이나 졸업 전시나 이런 거 모아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뭐가 관심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었고, 그리고 시비를 영어로 내라는 데도 있었어요. 거기 아마 파리 10 낭테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도 급하게 이제 영어로도 수정을 또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에 지원을 합니다. 제가 원래 목표했던 거는 5개 정도였어요. 좀 쫄리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지원 한 이틀 만에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서류를 조금씩 변형해서 그걸 제출을 했었습니다. 3월 말까지 제출이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심사 기간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인터뷰 기간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인터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서 이거 좀 불안한데? 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다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끝까지 면접 연락이 안 왔어요. 결과 발표가 6월 초였는데 6월 초에 2주 발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발표 시작하는 날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제가 지원한 내역이 이렇게 쭈르륵 떠요. 거기에 결과가 옆에 또 쭈르륵 떠요. 제가 5개 준비하고 급하게 한 5개 정도 더 써서 거의 10개를 썼는데 진짜 다 떨어진 거예요. 2개가 예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준비했던 파리시대랑 소르본 이렇게 2개만 예비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그 파리 8대학 떨어진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준비하는 에너지의 70% 정도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거기에 또 불합격 이유가 또 나와요. 그냥 뭐 약간 환불 이유 결정하는 것처럼 몇 개 옵션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동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진짜 니네 학교에 가려고 지금 내가 어학연수까지 왔는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뭐 예비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때 사실 이틀 만에 준비를 해서 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어떤 걸 배우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냈어요. 예비 뜨니까 바로 이제 찾아봤죠.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파리시 때의 학사로는 과정이 있었는데 석사로는 올해 처음 신설된 과라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한 3일, 이틀 밤 자고 났나? 하니까 파리시대가 붙은 거예요. 그냥 더 마음 졸이기도 싫고 파리시대에 소개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현대적이고 되게 다학적이고 그냥 딱 미술, 전시기획, 미술사 이렇게만 다루는 게 아니라 문학과의 관계도 다르고 연극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냥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시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프랑스 입시 준비할 때 중요한 점, 팁들을 한번 조금 드리자면 일단 10이랑 그 레터 드 모티바syong을 가능한 한 빨리 써서 첨삭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주변에 프랑스인 친구도 꽤 있었고 저랑 같이 어학연수 했던 친구들이 냈다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었어서 어떻게 그런 우연히 앉아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러면서 깎여서 모양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안 익숙하다 보니 많이 첨삭을 받고 많이 깎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거의 10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미술 이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느 과를 가든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저거 되는 대로 다 넣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냐면 그거를 다 이제 불합격 이유를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냥 제 서류 정보를 보고 얘 여기도 여기도 썼네? 진정성이 없군.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불합격 사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됐고 내 서류를 읽어본 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너무 이렇게 같은 학교에 여러 가지 전공을 쓰는 거는 살짝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학연수 오기 전에 배두를 따서 원래 학사 편입을 할 계획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배두를 떨어져서 학사 편입을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시도를 그냥 하세요. 석사는 이제 확실히 어려워요. 아예 입학 자체도 어렵고 근데 학사는 되게 프랑스가 또 싸대펑의 나라거든요. 학사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언어 점수가 기본 요건이라고 해서 저는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안 넣었는데 언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서류가 잘 돼 있고 그 어필이 잘 되고 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붙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왕 떨어질 거지만 너나 볼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석사가 전공 적합성을 엄청 많이 봐요. 제가 떨어진 학교 중에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불합격된 학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제가 학사 때 그걸 안 했으면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프랑스 석사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학사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마 합격률도 훨씬 높을 거예요. 아무튼 제 입시의 일대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